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다음 달이면 정말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날이 정말 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는 건데요. 팬데믹 종료, 즉 완전한 일상 복귀를 공식 선언하는 게 이뤄지는 겁니다. 지난 3년 4개월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는 이렇게 대전환을 맞게 됐지만 그동안 남긴 상처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혹시 히키코모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좀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요. 딱히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스스로 고립돼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일본 단어 히키코모리. 틀어박히다라는 뜻의 일본어 히키코모루의 명사형인데요. 집 안, 아니면 아예 방 안에서만 지내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의 연락이나 인터넷 통신도 끊고 사회와 담을 쌓고 산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실패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고립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 은둔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립 청년의 개념 내에 은둔 청년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많이 늘었다라는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고립 청년의 비율은 2019년 약 3.1%였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인 2021년에는 5%로 증가했습니다. 100명 중 5명이 타인과의 의미 있는 교류 없이 사실상 사회에서 고립된 청년이라는 건데요. 2021년 전체 청년 인구에 적용해보면 은둔형 청년 수는 53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야, 그러니까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이 더 심각해진 겁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이게 특정인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앞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요. 거의 집에만 있다고 답한 청년을 기준으로 고립, 은둔자가 24만 4천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 기준을 사회적 교류 단절로 확장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통계에 잡힌 청년들은 얼마나 은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은둔 기간은 가장 많은 이들이 6개월 미만으로 38% 정도를 차지했고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0%, 1년 이상 3년 미만 은둔하는 청년도 29%에 달했습니다. 3년 이상 은둔하는 이도 12%나 돼서 세상과 장기간 담을 쌓은 청년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 은둔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부의 조사에서는 은둔의 이유는 특정할 수 없는 기타가 45.6%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고립 청년들도 은둔하는 명확한 이유를 선택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외에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가 35%로 가장 높았고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10%, 학업 중단 7.9% 순이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또 고민 끝에 자발적으로 은둔을 선택하긴 했지만 과연 이 삶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를 겪기 전인 2019년에는 고립 청년 중 삶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23.4%로 비고립 청년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역전돼서 비고립 청년의 만족 수치 비율이 고립 청년보다 높았는데요. 특히 고립 청년 중에 삶에 매우 불만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17.2%로 비고립 청년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소득 활동이 힘든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런 낮은 만족도에 이런 주관적인 소득 수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득 수준도 비고립 청년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고립 청년의 비율도 비고립 청년보다 높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1주간 경제 활동을 안 했다고 응답한 고립 청년은 53.1%로 절반이 넘었으니까요.
이렇다 보니 2021년 소득 수준에 대해서 부족하고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고립 청년은 68%를 넘겼습니다. 예, 이런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으면 힘들 겁니다. 어떤 도움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고립, 은둔 청년이 늘어나자 정부는 이들을 새로운 복지 수요로 명시하고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국 단위 첫 실태 조사를 벌여 정확한 현황과 고립, 은둔의 이유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에 외 선제적으로 각 지역사회에서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주민센터 복지 서비스 신청, 조사, 확인 시 상담 단계에서 고립, 은둔 대상 여부가 감지되면 상담 지원은 기본이고요.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추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난 자리에 늘어난 건 이런 고립이나 은둔 청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성된 신조어, 코로나 블루를 낳기도 했죠.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사람의 비중은 30%나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우울 위험군은 코로나19 이전 3.2%에서 지난해 16.9%로 5배 급증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 상실, 비자발적 격리에 따른 고립감, 경제난으로 많은 사람이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요. 큰 돈을 빌릴 사람이 있다. 또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코로나19 이전보다 10%에서 20%가량 줄었습니다. 그만큼 단절되고 고립감이 커지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남긴 상처, 또 하나의 치명타를 뽑아보자면 이거, 비만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살이 찐 이른바 확진자들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전체의 33.7%,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정도입니다. 이 비만으로 진료까지 받은 사람들이 2017년 14,966명에서 작년엔 31,170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10대 미만 인구가 5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요. 또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다 보니 비타민 D 같은 영양 결핍도 2배 늘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늘었다고 답한 사람이 21.5%,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이 줄었다고 답한 사람도 52.6%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울감과 고립감, 비만까지 3년 4개월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생긴 또 다른 상처들인 셈인데요. 이런 문제가 더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후유증 없는 극복을 위해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도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